여러분, 혹시 한 번의 우연 같은 사건이 가족의 15년간의 단절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노인이 빗속에서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. 만약 당신이 가족의 복수와 용서,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은 당신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겁니다. 그날 저녁은 특별했습니다. 하늘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도시의 좁은 골목길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. 75세 정 회장은 회사 김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벤츠에 앉아 있었습니다. 사실 이날따라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. 15년 전부터 아들과의 연락이 끊겼거든요.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집에서 나간 뒤로 못 봤습니다. 아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어떤 얼굴로 자랐을까? 그런 생각만 자꾸 드는 저녁이었죠. 그 순간이었습니다. 쾅. 갑자기 나는 금소금 같은 소리.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자동차의 옆으로 부딪혔어요. 기사는 급히 자동차를 세웠고 그 충격으로 피에 젖은 도로 위로 얇고 마른 체구의 한 여자가 마치 종이처럼 튕겨져 나갔습니다. 정 회장은 차에서 내렸어요. 그가 본 것은 빗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치 일어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의지가 보였어요. 여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.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얼굴에 붙어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며 자동차 앞으로 걸어왔어요.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.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통증 속에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려는 강인함이 보였습니다. 그런 모습을 본 정 회장의 가슴이 뭔가 묘하게 철렁했어요. 정 회장은 그 여자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. 김 기사도 놀랐습니다. 회장님께서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서곤 하지 않았거든요.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행히 큰 골절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여러 곳에 타박상이 있었고 치료가 필요했어요. 정 회장은 입원 수속을 자신이 직접 서명했습니다. 병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었어요. 어르신, 정말 감사합니다. 하지만 병원비는 제가 병원에서 나가면 다시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하겠습니다. 정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이 여자가 결코 나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.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이 책임지려고 했거든요. 더 놀라웠던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. 차 수리비도 지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연락처만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. 꼭이에요. 정 회장이 물었어요. 이름이 뭐죠? 네, 저는 이민지라고 합니다. 그 순간 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이민지, 그 이름이 그렇게도 생소할 리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것은 15년 전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겠다 했던 여자의 이름이었거든요. 하지만 잠깐, 저 여자가 아들과 결혼한 그 여자일 리가 없었습니다. 아니면, 혹은 정 회장은 천천히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. 특히 눈동자를. 어딘가 낯익은 눈매가 있었어요. 자신의 아들에게서 본 것 같은, 그리고 끝내 인정하지 못했던 며느리 얼굴과도 겹쳐지는. 여기, 현재 살고 있는 곳은? 여자는 망설였어요. 저는 지금 혼자 일을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요. 정 회장은 이 여자의 모든 것이 궁금했어요.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,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아들과는 어떤 관계인지. 하지만 지금은 물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. 여자는 피로해 보였고
치료도 필요했으니까요. 일단 치료에만 집중하세요. 그리고 정 회장은 한 장의 명함을 내밀었어요.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. 어떤 것이든. 여자는 그 명함을 받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. 정 회장은 병실을 나갔지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춰섰습니다. 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. 그 여자의 얼굴이, 그 눈동자가 자꾸만 자신의 기억 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. 15년 전 그의 아들 정우영은 집에서 나갔습니다.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하겠다며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정 회장은 화를 냈습니다.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, 사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도 없다며, 그리고 아들은 그 여자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. 그 이후로 15년을 연락 없이 살았던 거예요. 혹시 이 여자가? 아니야. 그럴 리가. 정 회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. 아들의 과거 사진들이 남아있는 앨범을 찾았죠. 15년 전의 사진들, 가족 사진들, 그리고 그 사진 속의 며느리 이민지의 얼굴을 봤어요. 아, 맞다. 맞네. 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. 그 순간 경실 안에서 휴대전화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. 정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멈춘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. 네. 아빠. 정 회장의 몸이 얼었어요. 여자는 계속 말했어요. 미안해요, 아빠. 전화도 자주 못하고.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. 일도 잘 되고 있어. 아니에요. 아무 일도 없어. 괜찮아요. 아빠 건강만 잘 챙기세요. 정 회장은 아주 천천히 병실 문을 다시 열었어요. 침대 위에 여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의 뒤편 침대 옆 테이블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. 사진 속의 아이는 자신의 아들 우영이의 어린 시절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. 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그 아이는 자신의 손주였습니다. 정 회장은 그 밤을 밝혀가며 생각에 잠겼어요. 아들이 집을 나간 지 15년. 사실 정 회장은 모르고 있었어요. 아들 우영이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, 그리고 자신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것을. 여자 이민지는 휴대전화를 끝낸 후 정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르신? 정 회장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까 통화 상대가 누신가요? 여자는 망설였어요. 마치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표정으로. 네, 그건. 이민지 씨, 나를 알아보겠어요? 순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.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. 어떻게 아셨어요? 정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. 당신이 이민지, 내 며느리라는 거죠?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사진. 저 아이는, 네, 우리 아들입니다. 준호예요. 올해 16살입니다. 정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손주가 16살이라니. 그렇다면 아들은, 우영이는 어디에 있나요? 여자는 눈물을 훔쳤어요. 준호의 아버지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정 회장의 세상이 흔들렸어요. 아들이 죽었다니? 죄송합니다.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. 그런데 회장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, 그래서 준호 아빠가 포기했어요.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준호를 키우면서 그 사람 없이 어렵게 살다 보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.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15년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. 그리고
며느리와 손주는 혼자서 이렇게. 며칠 후 이민지가 퇴원했어요. 정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. 손주 준호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. 준호는 아버지를 닮았어요. 하지만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 겸손함, 그 따뜻함, 그것도 아들 우영의 분신처럼. 할아버지, 준호가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. 마치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. 정 회장은 그 준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. 안녕, 준호. 나는 너의 할아버지란다. 그동안 정말 미안했구나. 이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. 생각해보니 빗속에서의 그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. 마치 운명이 말해주려던 것처럼. 아버지와 아들의 잃어버린 끈을 다시 이어주려고. 정 회장은 이민지에게 물었어요. 우영이는 어디에? 이민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. 여기 있어요. 항상. 그리고 그녀는 계속했어요. 죄송해요. 아버님께 이렇게 말하는 게. 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. 미안한 건 내다. 내가 미안해야 돼. 며칠 후 정 회장은 아들 우영이의 작은 묘를 찾아갔습니다. 그곳에는 아내의 묘도 있었습니다. 우영이 어머니 말이에요. 자동차 사고로 간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. 아들아,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? 정 회장은 그 묘비 앞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 회장의 삶은 바뀌었어요. 며느리와 준호는 이제 정 회장의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. 그들은 빗속에서 만난 세 사람이 함께 시간을 채워가기 시작했죠. 준호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, 정 회장은 자신의 사업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민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빗속의 그 우연이 아니었다면 정 회장은 평생 자신의 고집 때문에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. 그리고 아들이 남긴 선물, 손주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. 가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정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. 아들아, 이제 내가 잘하고 있나? 그리고 준호가 옆에서 손을 잡으면 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. 아들을 대신해서 손주를 잘 돌보겠다는 마음으로. 그것이 정 회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사랑이었으니까요. 어떠신가요?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나요? 사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 운명입니다. 만약 당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바로 그들에게 연락해 보세요. 고집이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?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.